인사 안 하세요? 다시 할까요? 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왜 인사 안 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평국 교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예은 교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호랑이의 인사 한번 하시죠. 어흥. 오늘 다룰 주제는 뭔가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흥. 네, 임금 명세서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임금 명세서가 개정 사항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2021년도 11월 19일 날부터 이제 임금명세서 교부가 법제화 돼가지고 사실 그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한테 상담 전화나 이런 것들 오셔가지고 네. 임금명세서 회사가 달려도 안 준다라고 전화 진짜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간 근로자분들 당황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법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급여 관련해서 이제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법으로 아예 급여 명세서를 교부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착이 된 거죠. 먼저 임금 명세서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게 딱 네. 와닿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급여 대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정확히 같은 개념인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이라도 볼 수도 있는데 급여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의 급여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을 급여 대장이라고 하면 네. 임금 명세서는 나한테만 보여지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를 받았고 세전은 얼마, 세후는 얼마 이런 것들을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급여 명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개인을 좀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원 번호라던가 아니면 생년월일, 그다음에 이름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입사 날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 임금의 구산 항목, 네.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관련해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임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그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이 얼마인지. 이런 게 관련돼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셨던 게 임금의 그 계산 방법을 어떻게 거기에다 녹여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하셨죠. 그게 작년 11월에 개정된 사항인가요? 네네네. 원래 이제 처음에 이게 나왔었을 때는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급의 4.5%를 공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내역까지 다 써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다 고치게 되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약간 풀어져서 굳이 그런 퍼센테이지까지는 안 써도 된다. 고용보험, 그다음에 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그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얼마 까지만 이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요율까지는 딱히 이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각종 수당에 대한 과정은 기입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과세 수당이 뭐가 있죠? 비과세, 육아수당, 또 그 다음에 식대, 내소보, 차량운전 보조금. 또 자꾸 물어보시네. 생산직 근로자 연 200만 원. 이거 세법인데. 어흥.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좀 많이 하는 게 뭐 식대, 차량 보조비, 그다음에 육아수당.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들 하는데요. 이거는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예전이랑 별로 달라질 게 없지 않냐. 라고 보실 텐데요. 좀 달라진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연장근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연장근로를 했으면 연장근로 수당을 내가 들어왔구나 까지만 이제 확인하고 끝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연장근로 수당을 내가 지난달에 12시간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계산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가 를 이제 급여 명세서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연장 근로수당을 안 준 회사는 어때요? 안 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죄송합니다. 신고하게요. 그래요? 네. 신고 당하는 회사들이구나. 네. 대체적으로 이제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포괄임금제라고 그렇죠. 한다라거나 사실 포괄임금제라고 보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고정연장수당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뭐 동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고정연장 근로수당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둘의 차이가 뭔가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아예 계산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 그런 회사들 보통 게임 업체나 개발을 중시하는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기반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들한테 임금 명세서를 이제 교부받는 직원들은 뭐 본인들은 달라지는 게 없나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고정 연장 근로수당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처음에 근로계약을 했었을 때 내가 이 정도의 고정 근로수당을 받고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아까 연장 근로수당을 내가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을 써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굳이 그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시간을 통상적으로 한다. 네. 그럼 52시간을 지킨다고 쳤을 때 그럼 12시간에 어떻게 보면은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12시간을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우리가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40시간까지만 포괄임금제를 해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데 내가 12시간의 일을 더 했어요. 그럼 그 12시간에 대해서는 돈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12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와서 이렇게 수당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줘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IT 회사들한테는 12시간 초과 수당을 그냥 깔고 그거에 맞는 고정 수당을 명세서에 넣고 총 줘야 될 금액을 계산해서 그렇게 교부를 하겠네요. 물론 그거보다 더 근무를 안 하도록 시간 관리를 하면서. 네, 그렇죠. 그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계산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또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또 약간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급여명세서 교부를 해야 되냐라고 네. 하면 급여날. 급여날? 네. 심플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는 그만두는 날에 뭐 퇴직금도 같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퇴직금도 계산 방법을 해서 써야 되냐, 퇴직금도 임금에 속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임금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이렇게 교부해라라고 이제 법제화된 것 자체가 네. 근로자들이 내가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웬만하면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지 이 내역서를 주는 것들이 좋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자문사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가는지 다 내역서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네. 궁금한 게 하나 갑자기 생겼는데 네. 그러면은 기본급 이외에 다른 수당을 책정하는 건 사실 회사별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그냥 명세서에 껴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예. 그 시간과 상관없어요. 별개로 예를 들어 뭐 숙직을 했다, 일당 얼마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야근을 하면 우리는 시간당 얼마다는 게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뭐 본봉 이외에 한마디로 추가 활동을 통해 얻는 수당이니까. 야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내가 받는 기본급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해서 책정이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드신 예보다는 이런 게 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직급수당, 네. 자격수당, 그다음에 출장수당 이런 것들이 그런 수당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알지만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의 근로 있잖아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사전에 신청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내가 오늘 일을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야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몇 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 일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일 감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표님들도 대부분 다 필드에서 뛰어보고 계시는 분들이고 스타트업 분들도 다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은 끝날지 다 감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래 그 정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인정한 거에 관해서는 주는데 그냥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회사에 있으면 밥도 주고 이러니까 그냥 밥 먹고 가겠다라고 해놓고 밥 먹고 간 시간까지 그냥 연장 걸로 했다라고 해서 나중에 노동청에서 봅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예방을 하려면 그렇게 신청서를 미리 좀 받아주시는 게 좋다.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못해서 부수되는 야근을 내가 줘야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신청서 반려하면 되죠. 그냥 반려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예전에 그랬거든요. 예전에 일을 네. 했었을 때 네네. 밤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야지 일이 잘 되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낮에 계속 펑펑 놀고 네. 밤에 혼자서 계속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제 습관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돈을 달라 그러면 완전 제가 도둑놈인 거죠. 노무사님 사장님도 많이 소가리가 있으셨겠는데요? 근데 저는 절대 청구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일이 잘 되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청구 안 했어요. 네? 저녁 식사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거. 네. 교보를
안 했다라고 네. 하면 이제 과태료. 그렇죠. 네, 우리가 급여대장도 사실 이렇게 작성을 안 했을 때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 명세서도 안 했을 때 이제 과태료가 주어지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이제 교부를 안 했다라고 네.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확 때리진 않아요. 네. 그 300만 원 미만이긴 한데 네. 처음에 1차에는 이제 30. 30. 그 다음 2차 두 번째도 안 했어? 그럼 50. 50. 네,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요? 그럼 3차는 계속 100 이렇게 때리는 거죠. 네. 그럼 매달 예를 들어 인당 100이에요 그러면?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네. 500만 원까지. 그럼 한 달에 맥스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만만치 않죠. 그 금액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하고 근로자 식별번호, 임금 구성 항목, 그다음 계산 방법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빼먹었어요. 부실 기재. 네. 네. 근데 옛날에 그냥 하던 방식 그대로야. 주던 대로 봐도 뭘 그냥 우리 서로 믿고 하는 거 아니겠니? 막 이렇게 막 줬다라고 네. 했었을 때 처음에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 20. 20. 네, 두 번째 걸렸다. 30. 30. 네, 세 번째 걸렸다. 50. 이렇게. 해가지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임금 명세서 준다라고 했었을 때 꼭 서면으로 줘야 된다는 아니에요. 는 아니다. 네, 왜냐면은 카톡으로 줘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카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놔도 돼요. 네. 근데 다만 그런 경우 있어요. 사내 인트라넷에 올려놓는데 오늘만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언제든지 내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교부한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문자나 카톡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좀 밖에 계시는 분들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건설 현장이나 이렇게 인터넷을 하기 어려운 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컴퓨터를 봐라. 아니면 서면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렵기 때문에 문자, 카톡 다 괜찮습니다. 오늘 임금 명세서에 대해서 박예희 노무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스타트업 대표님 입장에서 그냥 느끼는 바는 방금 노무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우선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걸 최대한 지키되 직원이 그거 한 달 한 달 체크하면서 내용이 틀렸다 뭐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런 분들이 회사를 얘기했을 때는 과거의 내역들이 혹시나 긁어부스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 체크를 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게 마무리를 잘 하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안 그래도 오는 길에 그 비슷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같이 그 대표님과 고민을 나눴었거든요.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